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박영희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아침부터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회색 하늘이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오래된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들고 가요. 약도 챙기셨죠?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다른 손에는 차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남편의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시든 국화 한 송이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게. 차 안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 위를 반복해서 오갔고 차창 밖으로는 빗줄기가 가늘게 흩날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요양원이라 해도 병원 같은 데는 아니에요. 그냥 잠깐 계시다가 컨디션 좋아지면 다시 오시면 돼요. 영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창 밖으로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버드나무, 젖은 전신주, 그리고 그 아래에서 우산을 든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내가 거기 있어야 하나? 속으로 수없이 묻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시니까 자꾸 넘어지시잖아요.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차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두렁 옆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길가의 풀잎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거기 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민수는 미묘하게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단 지내보시고 생각해요. 요즘 요양원 시설도 다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금세 사라지는 걸 영희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길이 보내짐인지 맡겨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회색 벽돌 건물 앞에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잎사귀 끝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차가 멈추자 민수가 우산을 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릴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리는 발걸음마다 땅이 미끄러웠습니다. 민수가 등을 받쳐주며 부축했지만 그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쳤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늘이 아니길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민수는 접수대에 서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애 씨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막연한 불안. 민수가 방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있다가 다시 올게요. 회사 일만 조금 정리하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 오래된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끝으로 이불을 만졌습니다. 섬유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물길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쩌면 좋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소리만이 대답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희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길 그렇게 생각하며 한동안 숨을 고르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데려오는 듯 서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요양원 첫날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는 그쳤고 대신 새들이 어딘가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천장의 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4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마다 누군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엔 가족 사진, 오래된 화장품, 손때 묻은 라디오. 그녀는 자신만 아직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게 될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간호사 한 명이 커튼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하얀 가운과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영희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주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누군가는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이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밥 냄새와 된장국 향이 섞여 퍼졌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한 아주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짙은 파마머리, 단정한 분홍색 카디건. 새로 오셨죠? 나 이정순이에요. 여긴 302호. 방은 어디예요? 아, 저는 305호예요. 박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처음 오면 좀 어색하지요. 근데 금방 익숙해져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밥이 늘 이래요. 싱겁고 밍밍해.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식당 안에 작은 한숨들이 섞여 흘렀습니다. 식사 후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아드님께서 오늘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전해달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바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쯤은 올 줄 알았는데. 오전 내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멀리 정원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나가볼까 생각했지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왜 맨날 간섭이에요? 한 남성 어르신이 간병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달래는 동안 영희 씨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분노와 서러움으로 번쩍거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왔겠지. 혼자서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프로그램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미술 치료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1층으로 내려오세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작은 용기라도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층 강당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색연필과 도화지가 놓여 있었고 교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봄 풍경을 그려볼게요. 그리기 어려우시면 색만 칠하셔도 돼요. 영희 씨는 연필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순 씨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칠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초록색으로 나무를, 파란색으로 하늘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하얀 구름을 그리려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봄 산책하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세요? 정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생각이 나서요. 다들 그래요. 나도 아직도 남편 생각나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이 위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간헐적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너는 나 생각하고 있니?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하루는 흘러가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그리고 자신도 또 하루를 견뎌내고 있다는 걸. 내일은 조금 더 걸어볼까? 작은 결심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거창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아직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마당의 벚나무에는 분홍빛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창가에 앉아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봄이 오긴 오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이 한결 옅어진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문 앞에서 조심스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망설임이 섞인 목소리. 문이 열리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와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왔니? 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그는 잠시 서성이다가 침대 곁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에 상처 드린 거 계속 생각났어요. 영애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나도 마음이 아팠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의 눈물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벚꽃 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가족이 함께 놀러 갔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서랍에서 찾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잡고 웃던 그날이에요. 그랬지, 내가 넘어져서 울었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사줬잖아. 영애 씨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하고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여기 근처로 이사도 하려고요. 영애 씨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니? 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조금은 떨리는 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괜찮아.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애 씨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걷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벚꽃잎이 바람결에 흩날렸습니다. 어머니, 힘들 땐 그냥 말씀하세요. 저 곁에 있을게요. 영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당신, 사랑하고 용서할 용기 잊지 말아요. 나도 오늘 그 용기를 다시 느꼈거든요.